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1호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2호 낙원동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5 안성맞춤 체육센터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제18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2019-10호 안성시 장애인체육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구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019-10호 안성시 장애인체육센터 신축건을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 없으심으로 철회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11호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2019-12호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난 제182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15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안성맞춤 공감체육센터 신축의 5건입니다. 1쪽에서 3쪽의 총괄표, 취득 대상, 재산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안건번호 2019-15호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신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따른 청소년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센터 건립으로 나눔의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낙원동 68-1번지이며 건축 연면적은 2,000평방미터이고 2020년도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국비 12억 원, 시비 48억 원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완료하였으며 투자 심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15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부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정무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안성맞춤 공감체육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구 시민회가 아닌 낙원동 68-1번지에 안성맞춤 공감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 1항 등을 검토한 바 주민생활 밀착형으로 청소년 수련관, 주거지 주차장과 복합한 안성맞춤 체육센터 건축물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산이 부서별로 편성되어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과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체육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의원님. 예. 일단 이거 세 건에 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하고 투자 심사 지금 진행 중인 거 포함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중성과장 최정숙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이번 회기 때 승인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당초에는 그 각 세 개 그 별개 사업별로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이 SOC 사업으로 하나로 복합화 시설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으라고 그렇게 변경이 돼서 2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 중앙투자심사를 이제 승인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올해 연내에 중기지방 제적 계획이 반영이 돼 있는데 변경 계획을 또 연내에 받을 계획입니다. 수련관은. 중앙투자심사가 언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10월부터 11월까지 그 SOC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 그 중앙투자심사를 또 수시로 네네. 이제 한다고 합니다. 세부 일정은 아직 안 잡힌 거고요. 11월까지 투자심사 하는 거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체육센터하고 지금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장 김지연입니다.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장애인 체육센터로 반영이 돼 있고요. 네. 올 11월에 중기지방재정센터 변경할 예정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걸 투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1순위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 심사 받아야 되고요. 공유재산 심의 받으면서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기본 절차잖아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복합화로 되어지면서 굉장히 좀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을 저도 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체육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 같은 경우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지방재정법을 보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건 투자심사를 요청할 수도 없어요. 중투에서 받아들일지 어쩔지 모르겠으나 법을 위반하고, 이게 좀 난감하네요. 제가 생각을 해도. 이게 청소년 수련관 단일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이제 그 정부 어떤 방침도 있고 그 예산상 어떤 국도비 공모 통해 갖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예산도 아끼면서 또 복합이 갖는 뭐 어떤 장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여튼 이제 추진되어지는 측면, 배경, 뭐 의미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온 거가 보면 그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지금 막 추진하는 거 같은 인상이 너무 짙은데요. 기본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도 안 돼 사업을 투자 심사도 마치지도 않고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다는 거는 지금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일단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 한 1억 얼마였죠?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일단 집행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혹여 이게 진행이 되어지면은 곧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추진력 14도 받으셔야 되고 우선적으로 철거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연내에 지금 네. 상황으로는 연내에 철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면 1억 5천을 네. 소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유사항관리계 심의 일을 마친다 하더라도 예, 투자 심사가 지금 또 11월에 예,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또- 절차를 감안하면 1억 5천에 대한 예산 집행은 사실상 어렵다. 네, 그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 팀장 이영입니다. 이번에 승인 여기서 이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1억 5천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일정상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승인이 안 된다면 내년에 이제 그 국비를 집행해야 될 게 9억이 있는데 그것도 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조금 지금 굉장히 마음이 좀 조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가 다 맞는데요. 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그러니까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담아져 있지 않더라도 투자 심사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내년도 국비 9억 집행이 어려울 거라는 판단은 어떤 거죠? 이게 철거를 하는 일이 그냥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철거하는 공사비에 대한 그러니까는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연내에 이제 철거를 하려고 저희가 그러니까는 자료 수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개월 이상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수집하고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그리고 철거 자체도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상황이고요. 아니 일단 저기 철거비 같은 경우 지금 4억 5천 계산하신 거잖아요. 네, 가족성과장 최정수입니다. 5억 5천 정도 그렇게 더 예상. 뛰었네요. 네. 전에 보고 왔기는 4억 5천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올해 7월에 그 서초구 잠원동에 그 철거 건물 붕괴 사건으로 이제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건물 철거 시에 구조 안전 검토를 해가면서 철거 설계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업체 몇 군데 알아보는데도 구조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기간도 더 걸리고 이제 사업비도 조금 더 그렇게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 1억 5천 정도 그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철거가 사실상 올해 연도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한편으로는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러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특히 우리 체육센터를 포함해서 심사 과정 속에서 그 변경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실상 또 중투위 결과도 좀 지켜봐야 하고요. 중기 지방재정계획 변경을 올리셔서 투자 심사 절차 끝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네. 투자 심사 11월에 이제 만료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조속히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거 설계부터 그 업체 선정 또 설계 기간
기간이 소요가 좀 장시간이 돼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투자 심사 전에 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만 나면 연내에 무리해서라도 철거 설계하고 해서 국비 집행을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일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 회기 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여성과의 고민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 수년에 걸쳐 왔고 네네. 이제 첫 발을 뭐 지금 확보된 또 재정 집행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뭐 급하신 건 알겠습니다. 이제 불구하고 이게 이제 복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만 여튼 그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보류가 됐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여튼 동시에 여튼 이게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도 여튼 통합으로 해갖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지금 그 체육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계획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빚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 정도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해 추경을 하면서 중기를 올렸어야죠. 변경안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나마 이러저러한 여건 설명하시면서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같이 처리를 하셨는 게 맞죠. 아니 그동안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것저것 신규 사업 도로 사업 올리면서 변경안 그 올리시고 하시더니 지금 눈앞에 이렇게 큰 사업 추진 일정이 지금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놓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교통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 어르신 말씀인데요. 이 사업이 단위 사업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서 투명하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은 긴급하게 정부 그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생활 애소형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3개과가 지금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 4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연초에 하고 있잖아요. 요거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나름대로는 중앙부처가 계속 컨트롤해서 거의 주거지 주차장도 국비는 간해시까지는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중기 계획에 꼭 담았느냐 안 담느냐 요거보다는 이런 이걸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요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저기 때 저희들이 또 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단일 사업을 하는 거는 전부 다 담아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순위가 10번째 있는 거를 빼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다 옳고 그러신데 이 사업은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 고맙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요, 과장님. 예, 예. 일회 추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을 올렸어요. 네네. 신규 도로 사업 쭉 해갖고요. 예. 지금 이게 생활형 SOC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안성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예. 이제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아니, 서로 단위 사업에 있어서는 제대로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네. 복합화 지금 생활 SOC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킬 수 없다? 아니 지킬 수 없다가 아니고 급하게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런 때를 못 맞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최소한 2회 추경을 올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올리는 게 순서잖아요. 제가 아무리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4월, 5월 되어지면 아니 지금 9월 말 돼갖고 지금 2회 추경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5월 이후부터 지금 몇 개월 흐른 거예요. 지난 본예산 끝나면 지난 본예산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렸었고 1회 추경 2달인가 3달 만에 변경안 올렸어요. 지금 3-4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절차 이행에 대한 의지 있고
했다면은 중기지방제한계약 변경안 충분히 올릴 수 있을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박상선 의원님께서 오전에 그 자유 발언을 하셨고 또 그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좀 큰 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관련 절차를 진짜 뭐 말씀대로 이행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우연히 우여곡절 끝에 뭐 의원님들이 진짜 많은 뭐 고민도 하셨고 전년도 전전년도 계속해서 우여곡절 끝에 청소년 수련관을 진행하다가 또 SOC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이행을 하고 시간을 갖고 했으면 명확하게 할 텐데 그런 점에서는 뭐 저희도 지나온 과거에는 여러 절차 같은 거를 이렇게 이행을 못하고 한 것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요게 이제 단일 사업 세 건이 단일 사업이면 자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 게 분명히 맞겠죠. 근데 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거는 진짜 수년에 걸쳐서 빙빙빙 돌다가 이 자리로 지금 온 것도 저도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관련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조건부로다가 해주시면 이행을 철저히 하고 향후 다음 사업 어떠한 사업이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는 저희가 꼭 이행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새롭게 좀 마음을 다져보겠습니다. 글쎄요, 저 역시 뭐 고민이 깊어집니다.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사전 절차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심사숙고를 거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복합으로 진행된 경우에 투자 심사를 통해서 이 시설 사업의 타당성이 다시 한번 걸러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러저러한 것이 전혀 절차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단 급하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국도비를 가져오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그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지만 공모사업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국도비 확보하고 뭐 하시는 거 잘 압니다. 자립도가 워낙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부분 고민하셔서 추진하시고 뭐 열정 있게 노력을 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면서 뭐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대규모 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이 사업 필요성과 최소한 사전 절차를 통해서 투자의 타당성 여부가 최소한 가려진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저는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원이 계십니까? 안동열 의원님. 예, 뭐 일하다 보면은 뭐 미흡한 점도 많이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박상수 의원님이 이제 아침에 저 시정 우리 저 자유발언도 통해고 뭐 저 했고 여러모로 우리 그 조례나 일반 그 우리 업무 보고나 이런 거 받을 때 이런 저 중기지방 재정이니 뭐 이런 거 수용자 심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저 아직 이제 과장님들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의회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무시하는 것 마냥 이제 그런 이제 느낌도 저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늦어진 게 우리가 중간에 그 뭐예요 저 장애인 체육센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늦어진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중간에 저희들이 한번 올라올 때 저희들이 뭐예요 저기 저 장애인 체육센터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다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줘.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저기 장애인 체육센터가 이제 위치상 네. 여기에 맞지 않고 저쪽 아트홀 옆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변경이 된 거죠. 일반 체육센터로. 그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우리 그 뭐예요 청소년 체육 주민과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그 센터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제목이? 안성맞춤 전 그 공간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정리를 좀 해줘요. 예.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1호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이견이 있어 사전 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1호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1호 안성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2호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2호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5호 안성맞춤 체육센터 신축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5호 안성맞춤 체육센터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이렇게 끝나기는 했는데 항상 하는 말인데 이게 진짜 어렵게 결정을 내린 거라고 봐요. 저는 의원님들이 결정이 되게 어렵게 낸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저희가 해준 저희 의원들이 창피해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이와 국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3호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을 죄송합니다. 전원했네. 상정합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건 번호 2019-13호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이 주차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봉산동 31의 13번지, 31의 14번지이며 토지 매입 면적은 3,415평방미터이고 취득가액은 16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면적은 2,800평방미터이고 주차 면수는 약 78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토지를 매입하여 2020년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13호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명 정무위원님의 검토부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명입니다.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부 경위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 가름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57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차량 주차에 많은 불편을 갖고 있어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후문에 연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청 주차장 주차 면수는 총 486면으로 관용차 주차장 47면, 민원인 주차장 162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215면, 청사 입구 경사면 주차장 62면 있지만 본청 직원 차량 등록 대수는 624대, 기간제 회원 차량 대수 30여 대, 민원인 주차 공간 162대, 국세, 지방세 통합 민원실 설치에 따른 내방객 증가 예상 차량 약 80여 대, 직원 차량 오부제 감소분 120명 등을 감안한 총 776대로 주차 수요 대비 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1항을 검토한 바 토지 및 공작물을 취득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한 78면의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주차 문제가 해소되게 하는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 비용을 추가 부담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타워형으로 확장 조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차 요금 부과 방안, 공무원 오부제 축소 방안, 공영 주차장과 유사한 타워형 주차장 조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경사도가 경쟁이 심한데 왜 거길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하려고 해요?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누가 그러잖아, 한간에는 그 모수는 땅 사가지고 뭐냐고 그러잖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래서 아니 내가 보기에도 거기 땅을 구입 안 하고 먼저 번에도 한번 올라왔지만은 지금 그 공무원님들 그 주차장 그 뒤를 비밀로 해가지고 한번 쫙 깔면 저기서부터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내가 보기에는 한 50대 정도는 될 텐데. 해가 먼저 저희들이 부결시켰지만은 그 방법도 괜찮을 텐데 굳이 그 빈타리 땅을 사다가 어떻게 하려지나. 거기 또 더군다나 조금 내가 보기에는 음달 같기도 하고 아침 같으면은 한낮일 돼야지 해가 나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난 걱정스러워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문위원님이 말씀 보고를 드렸다시피 사실 주차장이 뭐 넓은 편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모자르는 편이라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확장은 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안성시청사를 둘러싼 전체 부지 중에 요 두 필지만 저 민간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입해서 뭐 집약화 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검토 보고에도 나왔지만 그 70, 80대를 확보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저기 그 이제 울타리라고 할까요? 네. 거기서부터 저기 그 어디야 우리 한주 아파트. 후문 네. 그 여기 저 올라오는데 네. 거기까지 상당한 내가 보기에는 한 150m 될까? 그 정도 나옵니다. 네, 150m 정도 되는 데를 기둥을 세워서 뭐 애치 그 뭐예요 그저 애치 그 저기를 해가지고 뭐 떨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하면은 내가 보면 거기도 돈 많이 안 들어가고 많이 될 텐데. 지금 이 계획 부지 말씀이십니까? 아 이거 말고 그 주위에 있잖아. 그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예. 울타리 안쪽으로. 거기가, 예. 울타리 거기가 내가 보면은 빔 세우고 하면은 저기 있고요. 근데 거기 그 뭐 빈탈이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는 반대요. 하여간 그리고 뭐 다른데 아니 주차장이 모자라는 거는 인정을 해. 그래서 어디다가라도 해야 되는데 네. 왜 하필은 저 어떻게 보면 그 쓸모 있는 땅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그걸 나 주차장을 만들려는지 모르지만 78대 되는 데를 지금 한 30억 정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토지 매입이 한 16억에다가 지금 저 주차장 만드는데 10억, 그러면 26억 아니라 한 30억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상입니다. 전.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예, 저희가 일단 한 차례 부결을 했던 네. 사항이잖아요. 네. 뭐 굳이 변경된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통합민원실 같은 리모델링이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이제 사실인 거고요. 그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 본청 직원 그 차량 등록 대수가 624대, 기간제 3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 포함해 갖고 그 낸 데이터 맞습니까? 예. 포함돼서 포함된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연말에 한 30여 명 더 제가 계획이 알기로는 있는 거죠? 예. 아직 채용해서 발령 안 받은 네. 직원들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부제 적용하고 뭐 등등등 하더라도 지금 그 한 290대, 한 300여 대 지금 그 모자르죠. 과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일단 집계가 되고 있고, 지금 이거 그 가격이요, 추정 금액이 지금 개별 공시지가로 지금 산정이 된 겁니까? 이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고 그 탁상 평가로다가 나온 금액입니다. 이게 뭐 31-13 평당 120, 31-14 평당 계산하니까 175만 원. 예, 뭐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쪽이 이제 맹지치고는 뭐 싼 가격이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비탈 경사면인데다가 특히 우리 시청사 부지가 마사토이어서 이게 실제 공사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토목공사비가 훨씬 뛸 것 같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면수가 나올지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러한 또 그 말씀도 있으시고요. 그러느니
전에도 심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창고 부지 그 앞 옆으로 해갖고요. 그 타운 주차 타워를 설계를 하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좀 타당하다고 그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심사 끝에 지금 부결을 한 사안을 지금 다시 올리셨는데 저 이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설해도 주차장은 뭐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있습니다. 물론 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앞으로 도와주실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박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쪽 창고 부지 그쪽에도 한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고 뭐 2층 그러니까 바닥 그다음에 2층 옥상 하면 이제 3면이 되거든요. 3면이 되는데 그쪽에다가 하니까 한 이제 통로가 이제 돌아가는 통로가 있으니까 그게 좀 잡아먹고 했는데 한 130면 정도 그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이제 다만 이제 철골 쪽으로다가 하다 보니 한 45억 정도 그 계략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생각도 해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 투자를 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저거 뭐 78면이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그 얼마만큼 이 과부족 현상을 여튼 뭐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불구하고 지금 통합 민원실이 들어서고 지금 공무원 지금 신규 임용 여튼 늘어나는 지금 상황인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할 때에도 우리 시청사 당장 이 좀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올리신 안대로 일부 땜빵시로 주차장 만들었다가 금방 또 뭐 2, 3년 지나가고 아무래도 너무 부족해서 뭐 다른 조치를 더 취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요. 좀 적극적으로 주차 타워 부분을 좀 검토하시는 게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그 지난 회계 때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되었고요. 또 논의되어서 이 부결시킨 내용을 가지고 또 올렸어요. 그럼 올렸을 때는 뭐 다른 그 동안에 무슨 뭐 다른 뭐 변수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큰 이슈가 생겨서 뭐 불가피하게 얘기하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올려놓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딱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과장님 뭐 검토해 보셨다고 하지만 이 시유지에도 진짜 검토한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저는 그것도 의심이 가요. 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지금 시가 가지고는 시유지 유유지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100여만 원이 호가하는 그 금액으로 그걸 사가지고 한다. 그건 누구나 봐도 특혜예요. 더군다나 맹지이기도 하고 거기가 그 경사도도 만만치 않고 또 경사도로 따지면 그 청사 중심으로 해서 우측이나 좌측이나 별반 차이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는 것을 뭐 하냐 안 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아니면 꼭 필요한 시설하면 효율성을 기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건 사업적인 면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올려놓고 니네 의회에서 던져놨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의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에 지금 우리 생활 밀착형 SOC 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전체적인 무슨 각 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고 오랫동안 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끝까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안 해요. 그냥 몇몇만 그냥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난번에 우리 회의 때 봤지만 안성시에 제1 사업으로 이걸 한다고 했었어요. 그럼 제1 사업이면은 여기 매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뭐 안성시 발전 TF팀도 만들었더만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국비를 받아놓고
사용보다도 반납하는 일시청인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며 있을 때는 있잖아요. 각 제 부서가 총력을 기울여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응?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그냥 저 부서는 저 부서가 알아서 하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난 그래서 시장이나 뭐 저 간부 공무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응? 사업의 우선순위 정해놓고 이걸 일 우선순위 했으면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 매일매일 일정표에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체크하고 진행사항 보고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뭐냐 저는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응? 그다음에 더군다나 국비를 가져왔다는데 그럼 이게 추진 계획을 세우고 일정표를 세워가지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면 오늘 못한 일을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매일 점검하고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막연한 사업을 주먹구구시로 많이 한다. 그것도 사업비가 수십억 수백에 달하는 사업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좀 신중하게 하고 사전에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있은 다음에 사업이 그래도 이 시행착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뭐 이 사업 좋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사업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감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꼭 여기다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안건을 다시 올려줘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유원영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6페이지요. 유인물 6페이지에 그 이제 우리 시유지 이렇게 주황색이 다 시유지라는 거죠. 예, 예. 아무튼 뭐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기에 어떤 시유지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땅을 극대화해서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우리 올라오는 쪽에 이게 길 쪽으로 해서 그쪽은 거의 지금 뭐 길 외에는 쓰지 않고요. 있고 거기 민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시유지에 이제 그분들이 있는 겁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시민들이 사시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그 창고인가요? 창고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타워형도 생각해보고 지금 저기 도면이 잘려서 밑에까지는 안 보이는데 거기서 거의 이제 뭐 봉산 노타리 쪽하고 거의 뭐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평지에서 거기서 걸어오셔서도 뭐 엘리베이터라도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청사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왜냐면 지금 뭐 계단이라든가 찻길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상당히 힘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느 분은 시청 안에까지 시내버스가 다녀야 된다. 그런데 그 뭐 지금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청사 안에 이렇게 버스가 들어와서 노선 시내버스 노선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는 거의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검토하시는 김에 그쪽으로 타워 그런 걸 검토하실 거면은 거기서 일반 시민들이 엘리베이터 타고서 이게 청사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이 토지를 그래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쓸 거를 좀 넓게 내다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그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도 뭐 금액이나 이런 게 있어 돈이 있어 사면 좋은 건데 아무튼 저 그때 뭐 부결됐던 사안인데 자꾸 그걸 밀어붙이기보다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튼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민가 부분들도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되거나 계획을 가지셔야지 그냥 시유지에 뭐 시에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세율을 받고 있나요?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갖고 예. 집이 꽤 많이 있는데 보니까요. 그래서 또 그런 것까지 더 기본기에 주변을 그렇게 좀 해서 좀 이 저쪽 그 창고 있는 쪽으로 해서도 타워가 형성이 된다면은 그쪽으로도 시민들이 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식으로 해서 좀 되게 출입이 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송미찬 의원님. 예, 송미찬 의원입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담회 때 이게 올라와서 저희는 이게 부결된 사항이라 아무래도 1, 2 안으로 해서 같이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 시우지 쪽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보다 이쪽이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늦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좋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종합보금고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9-13호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은 계획을 다시 해서 갖고 오는 거로 해서 보류로 하겠습니다. 보류? 부결? 부결? 조성 사업은 부결하는 거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죠? 윤석원 회계과장님과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회부된 금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